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어제 1월 16일이죠? 1월 16일 날, 그 12, 16 대책 딱 한 달 지났을 때 후속 대책 하나 나온 게 있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국토부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되면 뉴스 소식란에 보도자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눌러보시면은 어제자로, 여기 있네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에 관련해서 나온 게 있는데, 요거를 띡 클릭하게 되면은 요런 자료가 뜹니다. 요런 자료가. 그래서 요 자료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첫 번째로, 제목이 이제 12, 16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 대출 관련 조치 시행입니다. 전세 관련 있으신 분들 많을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자, 이제 1월 20일이면은 다음 주 월요일이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세 관련 대출 조치가 현재 주택금융공사라든가 HUG 같은 이런 공적 기관 말고 서울보증공사라고 하죠. SGI의 모든, 그러니까 사적 금융기관까지 전부 다 보증부 전세 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그죠? 이거는 사실은 12, 16대째 때 얘기가 나왔었죠. SGI 서울보증공사도 협조를 요청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부에 협조 요청하는데 협조 안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모든 전세자금 대출이 막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용이 좀 길고 좀 복잡합니다. 간단한 내용인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시가 9억 원 초과의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이게 시가라는 거 일단 첫 번째. 예, 우리 주택 공시가격 아니죠? 주택 공시가격 9억 정도 선이면은 시가로는 한 13억, 14억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시가입니다. 여기서 시가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KB시세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한 시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증보험, 전세대출 보증 제한을 간다. 그 다음에 반대로 그러니까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전세를 못 받아요, 이제. 전세 대출을 못 받는 거고, 다주택자라든가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못 받는 거고, 고가주택의 기준은 시가 9억인데, 보증부 전세 대출을 먼저 받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받죠. 받을 수 있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이후에 고가주택 매입이나 다주택이 되었을 때는 회수를 해버립니다. 그 즉시 회수를 해버려요. 요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근본 조치 시행 이후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전에 인정대전 수준의 극히 외적인 실수요 제약원은 보증부 전세질이 일체 제한된다. 그죠? 고가 1주택 보유자도 전세 받지 말아라. 내 집에 살든지 고가주택 팔든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 자, 고가 보유자에 대한 서울 보증보험 전세대출 보증 제한입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를 보자 그러면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바로 적용합니다. 뭐 사실상 마무리죠. 예, 뭐 주말에는 어차피 은행이 안 하니까. 자, 그래서 20년 1월 20일 전에 요 전에 전세 계약을 이미 기체결한 경우에는 차주의 증빙하에서 적용이 제외돼. 당연하겠죠? 이건 소급 적용 안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소급 적용 안 한다. 그 얘기고. 경과조치 20년 1월 20일 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 보유 차주. 그죠? 지금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에는 SGI에서는 그 전세대출 보증 해줬으니까 고가주택 보유자라도 그렇게 이용 중인 사람은 만기 시 당해 대출 보증 연장이 허용되나 보증 연장이 대출 보증 연장만 허용되는 거고요. 내가 살고 있던 집에서 만기 됐는데 연장해줄래? 연장해준대. 고가주택 보유 차주라도. 근데 뭐가 안 되는 거냐면 내가 이 집이 아니라 다른 동네로 가거나 뭐 다른 단지로 가거나 이사를 해요. 그 이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한 5억짜리였는데 6억짜리로 증액이 됐어. 전세금 올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증액이 수반될 경우에는 신규 대출 원칙이기 때문에 요거는 연장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의 뭐 묵시적 갱신 정도 수준. 내가 살던 집에서 증액 변동 없이 이런 경우에만 연장 허용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 예외 조치가 하나 있는데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서 20년 1월 20일 기준 시가 15억 원이야. 잘 보세요. 이번엔 9억이 아니라 15억 원. 자, 1월 20일 현재 시세 기준 15억 원 이하의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로 증액 없이 대출 재이용 시 4월 20일까지 약 석 달 주는 거죠.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자, 보세요. 원칙은 뭡니까? 원칙은 내가 살던 집에서 증액 없을 때만 연장 허용이에요. 그런데 이사를 갈 수도 있잖아요. 이사를 갈 수도 있는데 이사를 가는데 갑자기 안 해줘. 이러면은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좀 뭐 주거 불안을 방지해야 되니까 한 번 3개월 동안만 딱 한 번만 연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마저도 네가 갖고 있는 집이 시가 15억 원 이하짜리야 되는 거고 15억이 넘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네가 주거 불안 생기건 말건 얄짤없어. 그냥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 1주택인데 고가주택이야. 그래서 그게 15억이 넘어가게 되면은 빼도 박도 못하고 무조건 뭐 본인 집으로 이사 가든지 돈이 모자르면은 좀 작은 집으로 이사 가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고 15억 원 미만이라고 하게 되면 4월 20일 전에 이사를 가실 분들은 한 번에 한해서는 되는 거고 그것도 4월 20일 넘어가서 5월 달쯤 이사가 예정돼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보증부 전세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 다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 회수. 자, 얘를 먼저 받아요. 보증부 전세대출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고가주택을 매입을 하거나 다주택을 매입을 해요. 이럴 땐 전세대출 회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0년 1월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되는 거고요. 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 증빙하에 적용 제외. 그렇죠? 소급 적용 안 하겠다. 그런데 전세대출 약정 시점에 고가주택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대출이 회수됩니다라는 약정서를 별도로 계약을 이제 그 대출 받을 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 나는 다주택자가 되거나 고가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없다라는 것을 전세대금 대출 받을 때 미리 써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예. 아시겠죠? 그다음 경과 조치가 있는데 1월 20일 전 전세 대출 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시행일 이후에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대상은 아니지만 만기 시에는 대출 연장이 제한됩니다. 자, 지금 이미 내가 받고 있어요. 전세대출 보증을 이미 받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 고가주택을 취득해. 다주택자가 돼.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대출을 뭐 작년 1월 달쯤 받았다. 예? 그리고 5월 달쯤 고가주택을 샀어. 그럼 5월 달에 바로 회수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정해줘요. 5월 달에 고가주택 구입해도 인정해줘. 대신에 내년 1월쯤 만기 됐을 때 연장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너 만기 연장 안 되니까 돈 없으면 집 사지 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것들. 그리고 당연히 상속은 예외를 해주죠. 뭐 상속은 내가 받고 싶어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예외를 해줍니다. 기준을 잘 잡아야 되는데 주택의 범위가 뭐냐? 주택의 범위가 자, 이 법에서 이번 나온 법의 그 대책에서 주택의 범위는 주택이라는 복합 용도 주택, 그러니까 주상복합이나 주택 같은 건 당연히 주택에 포함되고 다행스럽게 분양권이나 입주권이나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예, 그래서 오피스텔 갖고 계신 분들은 주거용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뭐 살고 있는 게 전입신고 했냐는 이게 아니라 그냥 물리적 현황상 오피스텔 네, 그냥 물리적 현황상 공부상 오피스텔인 것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든 뭐든 간에 일단 다 제외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주택보유수 산정 기준은 당연히 부부합산입니다. 당연히는 아니죠. 부부합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세대별 합산이 아니라 부부합산 기준 주택보유수 산정. 자녀가 있는 것들은 별도로 구분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 분리된 배우자도 확인 대상에 포함.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뭔가요? 갈라 쓰신 거죠. 갈라 쓰신 분들 정확하게 니네가 이거를 탈루하려고 그냥 위장한 거 아니냐, 위장 이혼한 거 아니냐 이런 것도 확인 대상에서 잡아내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요거 잘 보세요.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아까 이제 9억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게 시세라는 게 다 호가가 틀리잖아요. 정확하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한데 기준점이 그게 뭐냐면 KB 시세만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9억 뭐 언저리 있다. 뭐 KBC가 8억 9천이야. 안심이다. 이게 아니라 이게 근데 감정원 가보니까 9억 500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뭘 적용한다? 이걸 적용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두 개의 한국감정원과 KBC를 양쪽 다 보고 높은 가격이 어떤 9억 원 미만인지 아닌지 같은 것들을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시가 9억 원 초과 여부 판단 시점은 전세대출 신규 신청이나 만기 연장 시효는 당연히 그 시점, 그죠? 신규 신청하는 시점, 만기 연장 시점에 9억 원 초과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수 규제 적용 시에는 즉시 회수 적용 시에는 주택 취득일, 그죠? 등기 이전일이죠?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내용이 조금 쉽지는 않아가지고. 그 다음에 주택 매매 계약만 체결되었거나 분양권 입주권 상태라면 당연히 주택 매입이나 보유를 보지 않죠. 당연하죠. 이건 뭐 계약 체결된 상태에서는 아직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온 게 아니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근본 12, 16 대책 규제에 따라 종전은 허용되는데 앞으로 금지된 전세대출 관련 주요 사례. 요거를 보시면 좀 이해가 그나마 좀 편하실 거예요.
자, 고가주택 보유자가 자녀교육 문제로 다른 지역에 거주, 이전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규 신청할 경우, 뭐 대충 이런 얘기입니다. 자, 목동에서 그 집이 있어요. 자녀 공부시키라고 목동에 집을 사놓고 공부를 하는데 얘가 너무 공부를 잘해. 목동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강남으로 갑니다. 강남으로 가는 강남은 또 목동하고보다도 가격이 훨씬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집은 못 사. 그래서 전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사례예요. 그래서 목동의 집도 비싸니까 1주택 10억 원짜리 보유한 A씨가 자녀 교육 문제로 본인 집을 우리 집은 당연히 전세로 놓고 그 우리 집 전세보다 더 비싼 강남구 전세이다 보니까 몇 억을 더 빌려가지고 전세 대출을 충당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에는 가능했죠. 근데 이제는 안 됩니다. 왜?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 이미 고가 주택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미 고가 주택이기 때문에 못 갑니다. 이거는 사실상 투기 수요도 아니고 실수 수요라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비싼 집 갖고 있으면 우리 대출 절대 안 해줘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사례가 하나. 그 다음에 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 대출을 받은 후에 보유 주택 가격 원래는 비고가주택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 고가주택이 바뀐 거죠. 고가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 전세 대출 연장 시점에 고가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에 예를 들면 노원구에 7억 원짜리 보유자 B씨가 3월달 20년 3월에 전세 대출을 2억 원 받아서 목동에 6억 원 전세를 거주를 했어요. 그런데 20년 3월에 했으니까 2년 이때 받죠. 이건 뭐 무리 없이 받는데 7억 원짜리니까 무리 없이 받았다가 2년 지난 22년 3월 달에 전세대출 연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노원구 금액이 2년 동안 9억 원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럼 어때? 연장 시점에 고가주택 됐죠? 이럴 경우에 옛날엔 됐지만 지금은 안 해준다. 그 얘기예요. 다음 세 번째. 자, 규제 시행 전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하던 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 만기 시점에서 집주인의 연구로 전세금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요. 자, 그러면 송파구의 9억 원짜리 보유자 C씨가 전세대출 2억 원을 받아서 강남에 7억 원 전세를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전엔 됐잖아요. 고가주택이 하더라도 전세대출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7억 원짜리 전세를 거주했어요. 근데 이 7억 원짜리 전세가 9억 원으로 예를 들면 8억 원으로 올려달래요. 8억 원으로 올려달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이 7억에서 8억이니까 1억을 빌려야겠죠. 추가로 빌려야 되는데 전세보증금 추가 필요하면 전세 증액받고자 할 경우 증액받고자 할 텐데 이제 된다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왜? 너 9억짜리 집 갖고 있잖아. 증액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음 네 번째, 규제 시행 전 전세 대출을 받아 거주하던 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 만기 시점에서 집주인의 요구로 다른 전세집으로 이사간다. 아까 기억나시나요? 증액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면은 안 해준다. 묵시적 갱신처럼 그냥 금액이 똑같고 살던지 계속 사는 경우에만 인정해준다였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원칙은 어떻게 됩니까? 원칙은 안 된다. 왜? 다른 데로 그 증액이 안 되더라도 뭐 금액 증액이 안 되더라도 내가 7억짜리를 뭐 예를 들어 5억 정도를 받았 여기 예를 보죠. 9억 원 보유자 D씨가 강남에 7억 원 전세를 거주하고 있었는데 임대인이 내가 들어올 거예요 하면서 나가주세요 라고 얘기해갖고 자가 입주로 동일 아파트 그럼 난 여기 계속 살아야 되니까 강남에 살아야 되니까 강남 A 아파트 옆동으로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전세 금액이 똑같아. 그럼 이렇게 가져가면 될 것 같지만 이걸 안 해준다는 겁니다. 왜? 어쨌든 옮기게 되면 신규 대출을 취급받아서 대출 보증 이용이 불가하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안 된다 그러면은 뭐 나 불과 한 달 남겨놓고 안 되면 난 어떡하느냐 이 문제가 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딱 3개월 정도 기간을 주고 20년 4월 20일까지 딱 한 번 예외적으로 딱 한 번만 허용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예, 증액은 아예 안 되고 그리고 15억 원 넘어도 안 되고 그죠? 이해되시죠? 이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1회 허용해주는 것도 다는 아니고 4월 20일까지만이고 그것도 15억이 넘기는 사람들은 이조차도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이해 안 되시면 두 번, 세 번 들으셔야 되고 관련 있는 분들은 다섯 번째, 무주택 전세 대출자가 대출 이용 중 고가주택을 구입하여 전세 만기 시점에 이주하고자 할 경우 이게 정말 웃기죠? 자, 무주택이에요. 무주택이니까 어떻게 살고 있겠죠? 당연히 전세 살고 있겠죠. 전세 대출을 활용했겠죠.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중에 고가주택을 구입합니다. 왜? 이런 사례죠. 59세의 무주택자 E씨가 전세주 2억 원을 받아서 강남에 7억 원 전세, 자녀들 교육시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느라고 직장도 강남에 있고 하니까 사셨겠죠, 전세로. 그죠? 근데 이제 은퇴 나이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은퇴 후 내 집 마련 위해서 일산 쪽에다가 9억 원의 주택을 5억 원 전세를 받아 승계해가지고 한 4억 원 정도 들었겠네요. 9억의 고가주택을 구입하여
전세 만기인 22년 3월에 여기로 들어가서 이제 나는 은퇴하고 조용히 살아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고가주택 구입 시점, 요거 구입한 순간 전세대출 회수예요. 그러니까 사지 말란 얘기입니다. 사지 말아라. 무주택 세대라 하더라도 네가 뭔가 다주택이 되거나 9억 원 넘는 주택을 구입하는 순간 네가 살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을 그 즉시 회수하겠답니다. 그 즉시 회수하겠다. 이거 적용되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니까 이거 잘 읽어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큰돈 날립니다. 자, 그래서 좀 몇 가지 더 살펴볼게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 보증 제한. 자, 서울보증보험 보증 전세대출을 이미 이용 중인 경우에 경과조치 구체적인 내용. 이게 반복되는 내용들이긴 한데요. 자, 규제 시행일 전 이미 대출 보증을 받아서 사용 중인 경우에는 고가 1주택 보유 차주라도 대출 연장을 허용해준다. 왜? 이거는 규제 시행일 전에 했기 때문에. 그죠? 다만 이 경우에도, 그러니까 대출 규제 시행일 전에 대출 받았고 그 전에 고가 1주택도 보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출은 이미 받아서 쓰고 있는데 고가주택을 앞으로 구입한다라 그러면 이건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미 고가주택 보유자고 전세대출을 받았어. 이건 연장해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전세대출 받은 상태에서 앞으로 고가주택 구입한 거에 대해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20년 1월 20일 전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그죠? 20년 1월 20일 날 이미 받았죠. 요 전에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받은 고가 1주택 차주더라도 만기에 전셋집이 이사하거나 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에는 제용이 안 됩니다. 그죠? 대출이 증액되건 어쨌든 신규 대출, 전셋집 이자, 신규 대출 다 안 돼. 다만 네가 갖고 있는 게 그래도 15억은 안 돼. 뭐 10억, 뭐 11억 정도 수준이야. 이런 상태라면 20년 4월 20일까지 전셋집 이사, 그죠? 전셋집을 이사하는 경우. 왜냐면 내가 이거를 전셋집 이사라는 것은 내가 이사 가고 싶어서 이사 가는 게 아니라 가고 싶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뭐 임대인이 나가세요. 내가 들어갈게요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건데 갑자기 대출 안 해준다 그러면 갑자기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석 달 정도만 더 주겠다. 20년 4월 20일까지 예외제로 딱 한 번. 이거 증액을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다. 전셋집 이사의 경우에 딱 한 번만 해주겠다. 그 이후에는 얄짤없다. 그리고 4월 20일 전이라 하더라도 16억, 15억을 넘어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안 해준다. 15억 넘어간 사람들은 뭐 바보 되거나 말거나 네 알아서 해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경과조치 대상 차주 중에 시세 15억 원 이하의 고가 1주택 차주에 대해서 3개월 내 전셋집 이사 시 예외적으로 보증 이용을 1회 허용한 취지는 뭐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집주인 사정 등으로 전셋집을 이전해야 할 경우 뭐 급작스럽죠. 갑작스러운 전세대출 보증 중단을 최소화하는 취지다. 그죠? 이런 내용이고. 고가 1주택 보유자가 예외적으로 전세보증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실거주 목적의 실수요의 구체적인 범위. 자, 실거주와 실수요를 잘 보셔야 되는데 실수요는 이런 것들이에요. 직장의 이동, 자녀의 교육, 요양 및 치료, 부모님 봉양, 학교 폭력 등으로 뭐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들, 어쩔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수요입니다라고 하는 거. 내가 그냥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안 돼요. 가고 싶어 가는 거는 아니야. 그냥 요런 사유가 증빙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예외 범위를 적용시킬 수 있고요. 주택 소재 지역 외로 가야 되죠. 주택 소재 지역을 벗어난, 이게 지금 다 엔드 개념이잖아요. 이럴 경우가 다 맞춰질 경우에 예외적으로 전세를 허용해주니까. 그럼 주택 소재 지역 외가 뭐냐면 기초 지자체를 벗어나야 돼요. 서울에선 경기도로 가든지, 경기도에선 뭐 충청도로 가든지, 서울시 광역시 내의 구간 이동은 안 된다는 겁니다. 강남구에서 강서구로 가든지 용산구로 가든지 이런 것들은 인정 안 해준다라는 거죠. 이거는 범위가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고, 자, 같은 내용인데 전세보증 대출 후 전세를 먼저 받았고요. 그 다음에 고가주택 매입 내지는 다주택 보유할 때 전세대출 회수를 하느냐. 자, 이전에 전세대출을 미리 이용 중인 경우의 경과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적으로 규제 시행일 전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규제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구매하거나 다주택자가 된다 하더라도 일단 만기까지는 전세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죠? 만기 때는 안 해주겠지. 만기 때는 안 해주는데 바로 회수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전에 대출 받은 경우. 이해됐고, 두 번째, 차주에 대한 주택 보유 등 세부 확인 방법은 뭐 확인 방법 많겠죠. 일단은 이거
대출 기간 중에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취득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추가 약정서를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기게 되면은 이거에 기해서 바로 회수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건 뭐 시스템적인 부분이니까 우리가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규제 위반, 우리 규제 위반 확인 즉시 은행은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 발송합니다.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하는 말이 좀 법률적인 용어라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만기 전에 회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만기 전에 회수하겠다. 예,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규제 위반으로 대출 회수 조치가 이뤄진 차주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너 이건 어겼어. 그러면은 연체 정보 등록되고요. 연체이자 부과되고요.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주택 관련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뭐 담보대출 포함한 그 다음에 뭐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모든 주택 관련 대출은 또 앞으로 3년간 안 해줄 거야가 됩니다. 무슨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전세대출 차주가 주택 구입했으나 매입 당시엔 고가주택이 아니었던 경우 대출료 대상인지. 자, 보세요. 전세대출 받고 있었어요. 근데 매입 당시엔 뭐 7억 정도야. 고가주택 아니었어. 근데 나중에 올라갔을 때 얘기하는 거겠죠. 자, 원칙적으로 주택가격 판단 시점은 주택 취득일 기준 당연하고 주택 매입 당시 고가주택이 아니었다면 이후 보유주택이 시가 상승으로 고가주택이 되더라도 대출 회수 대상이 안 되죠. 그렇죠. 이건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7억짜리 주택을 샀는데 그때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죠. 7억짜리니까 고가주택 아니야. 근데 우리가 2년 살기 전에 한 1년 반 지나니까 9억이 됐어요. 어느 시점. 그럼 1년 6개월 딱 된 순간 너 회수 이렇게 될까요? 그렇게는 안 한다는 얘기지. 되더라도 2년 약정해줬으니까 2년까지는 무조건 해주겠다라는 건데 다만 2년 되는 시점에 딱 보니까 너 그때 당시엔 7억이었지만 지금 9억이 넘었더라. 9억 5천쯤 하더라. 그러면 만기 연장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대출에 대한 연장은 안 돼. 회수는 아니더라도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5번째, 상속증여로 인한 1주택자, 다주택자가 될 경우 회수되는지. 증여는 당연히 회수됩니다. 그죠? 증여는 내가 알고 준 거잖아. 상속은. 증여는 알고 주고 알고 받은 거잖아요. 상속은. 뭐, 그죠? 태어나는 건 다 틀리지만 누가 먼저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먼저 가신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상속받은 거죠. 이런 것들은 예외 조치를 해주게 됐죠. 그래서 상속에 대해서는 대출 회수 대상에서 배제, 예외를 해준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출회사 대상은 아니지만 전세대출 만기 시점에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그게 상속이든 뭐든 간에 고가주택 보유자는 대출의 연장은 제한이 된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무주택 전세대출자가 무주택입니다. 무주택 전세대출자가 직장이동 등 실수요로 다른 지역의 고가주택을 구매할 경우 전세대출 중도회수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자, 직장이동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주택 소재 지역을 벗어난 실거주 수요가 있을 경우에도 통상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실거주 수요를 보기 곤란하다. 그래서 대출 회수 규제 예외가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정말 실거주자인 거를 증명한다 하더라도 고가주택은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고가주택은 사지 말라. 자, 그래서 실거주 수요는 전세를 거주하든지 고가주택 아닌 걸 구매하든지 아니면 네가 기존에 샀던 걸로 그냥 이자 가든지 충분히 충족이 가능한데 왜 굳이 고가주택을 사려고 하냐. 그건 안 돼. 아무리 실수요라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7번째는 무주택 전세대출자가 전세 만기에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기간 이용 중 고가주택 구매할 경우 전세대출 중도회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전세 자금 대출을 받고 전세를 살고 있어. 무주택이야. 근데 이번에 만기 털게 되면은 내가 뭔가 집을 구매해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미리 사놓죠. 그죠? 근데 전세에 맞춰가지고 그것도 뭐 맞춰서 가든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규제 시행 후에 고가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전세대출 회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못 삽니다. 그래서 못 삽니다. 고가주택 구입 못해요. 전세기간 만료까지는 전세대출 활용한 갭투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회수를 바로 합니다. 회수를 바로 합니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것도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더라. 그래서 지금 규제 현황을 보게 되면 자, 전세대출 보증 이용 제한 개황입니다. 고소득자는 1억 원 초과고요. 중저소득자는 1억 원 미만 1억 원을 기준으로 지금 나눠놨어요. 연소득 부부 합산이고 주택 보유수가 무주택이면 너 1억을 넘든 말든 상관없이 무조건 해줍니다. 자, 다주택이면 안 넘든 말든 무조건 안 해줍니다. 자, 문제 1주택. 1주택은 두 개로 나눠요. 1주택 중에서도 그 1주택이 하필이면 고가주택이다. 거의 1주택 고가주택 소유자는 다주택자와 동급 취급받죠? 다 안됩니다. 다 안됩니다. 사적보증, 공적보증 다 안됩니다. 자, 그러나 1주택 비고가주택인 사람은 중저소득자 있잖아요.
그 평균 연봉, 부부 합산 연봉이 1억 원 이하인 사람들은 지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비고가주택이잖아. 그런데 비고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고소득자는 공적 보증은 제한됩니다. 뭐 상관은 없어요. 뭐 우리가 이제 사적 보증 이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현재 나온 것들은 1주택 고가주택자와 다주택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요. 무주택이면서 집도 없고 뭣도 없다. 그럼 뭐 다 되는 거고요. 1주택 비고가주택자는 이제 1억 원 초과냐 아니냐에 따라서 공적 보증 받을 수 있냐 사적 보증 받을 수 있냐 요 정도 차이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전부인데 요까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월 16일 날 발표한 국토부 자료인데 내용은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닐 수 있는데 좀 헷갈리고 복잡한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자기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 이건 무주택자분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무주택자분들도 전세자금 대출을 오히려 더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